천안 신부동에 있는 한 금융기관 콜센터에서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안과 아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에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중 마스크를 대체로 쓰지 않았으며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이 오는 11일 진행됩니다. 현장 검증을 앞두고 충남도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8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2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의 한 금융기관 콜센터에서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신한생명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5일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천안 291번 확진자인 콜센터 직원 1명이 전날 양성으로 나온 뒤 직장 동료 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확진자가 쏟아진 건데요. 천안 291번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직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장실엔 손 세정제조차 없었으며 심지어 센터 안에서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곳에서 아주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하니까 충격적인데요. 앞으로의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콜센터는 건물 7층과 8층에 있는데 감염자는 모두 7층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전체 폐쇄된 상태인데요. 병원과 미용학원, 식당, 보험사 등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업체 종사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66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10여 개 학교에 대해 휴교 조치했습니다. 가족 등 밀접 접촉자 46명에 대해선 자가격리시켰습니다. 문제는 콜센터가 있는 해당 건물이 천안 중심가에 있어 평소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인데요. 건물에서 길을 하나만 건너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백화점, 유흥업소 등이 있어 추가 전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콜센터 확진자를 포함해 5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614명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만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 78명이 급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두 지역에 대해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부의 5단계 거리두기 방침이 나온 뒤 단계를 올린 곳은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한데요. 1.5단계에선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충남도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시설을 집합금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 조정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 이제 13개 시군은 정부에 따른 그 기준으로 13개는 1단계를 유지를 하고요. 천안, 아산 지역만 1.5단계로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개인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는 11일 현장 검증이 열립니다. 서부도 이런 6개 지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검증은 매립지 분쟁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검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충남도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된 96만 제곱미터의 매립지. 이곳을 누가 관할할 건지를 놓고 두 지자체의 분쟁은 2004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속된 긴 싸움 끝에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1일 당진 평택항 일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검증을 놓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평과 내항을 잇는 진입도로 건설로 매립지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점, 부두 내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근거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외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보도 되는 즉시에 또 상대방의 또 이 반대 논리를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긴다라고 생각해도 또 때로는 또 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여기서 이긴다 안 이긴다 이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는 오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더 이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충남도는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 전담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리고 대응 방법을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아니라는 뜻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따라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어온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판결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대응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은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연말이나 내년 초쯤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매립지 분쟁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으로 8조 7,113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에 비해 9,2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폭보다 3.4%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이 지방대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 특성화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그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그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그 새롭게 그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남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세는 두드러집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설립자의 사학 비리로 인해 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린 광양 지역 대학 2곳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건데요. 등록금 자체가 줄다 보니 운영비도 줄고 교직원 임금 체불 규모는 계속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그 대학 진단 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이 되면 그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그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2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